예, 김성환의 행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안녕하세요. 눈 뜨고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멀다 연이어 사고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눈 뜨는 게 아침에 걱정이 된다, 겁이 네. 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어쨌든 이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새 소식이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준비된 순서 진행을 하죠. 행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 관피와 척결 수단으로 거론됐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결국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국회로 숙제를 넘겨버렸는데요. 김영란법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 까닭,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여야 모두가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장담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네네, 약속을 맞아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이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법안의 3가지 핵심 조항과 더불어서 예.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요. 범위를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거냐? 네, 이 적용 범위는 사립유치원 교사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가 됐는데요. 거기까지 확대는 합의, 공무원 외에도. 예. 그러니까 법안의 적용 범위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예. 법률의 핵심 조항 3가지에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인데요. 예. 100만 원 이상 금품 받았을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 여기에는 이제 무난히 합의가 됐는데 예.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물리도록 한 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네, 맞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경우에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일처리한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건데요. 예. 무엇이 민원이고 무엇이 청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애매하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보류됐고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인데요.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뭔가요? 이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인데요. 예. 이럴 경우에 공직자의 경우, 예를 들면 총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이런 반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리의 경우 그럼 연관 안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연좌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그동안 여야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김영란법 원안 처리를 주장했던 건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의 행간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김영란법 법률안 검토조차 그동안 안 하고 원안 처리를 호언장담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충분히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법안 처리를 하기 싫은 정치권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시시콜콜 시비를 걸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를 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 적용 1순위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죠. 자기들도 사실은 속내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으로는 처리하기 싫었던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안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인 저항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립유치원, 유치원 교사.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하느냐. 저항하는 사람의 수를 더 늘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원안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국한했는데요. 지금 이 국회가 합의한, 정무위원회가 합의한 내용대로라면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 교사, KBS, E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 기자, 종사자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공무원이 바뀌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KBS 기자가 촌지를 안 받는데 다른 방송사 기자가 촌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것까지 다 적용 범위에 집어넣었느냐. 그게 오히려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행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법안의 어떤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행간인데 하기 싫은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은 다 핑계로 보이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능성 투성이로 보일 겁니다. 그래요. 5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할 경우에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물리도록 한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요. 선거 후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음식이나 물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폭탄 맞죠? 10배에서 50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거는 왜 과도하다고 안 하죠?
공무원 그 행동 강령을 보면요. 3만 원 이상 식사나 선물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이걸 과도하다고 얘기할 근거가 뭐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부정청탁 금지 조항 같은 경우에도 민원과 청탁을 구분 못한다고요? 아니 일반적인 민원과 청탁도 구분 못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러게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어떤 지역에는 군수가 2명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간 군수, 야간 군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간 군수, 야간 군수라니요? 주간 군수는 주민들이 뽑은 군수고요. 예, 예. 야간 군수는 군수에게 뒷돈 대주고 인허가 사업에 관여하는 브로커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누가 제재할 겁니까? 청탁 들어오는 거. 그러네요. 마지막 이해충돌 방지 조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총리의 경우에 가족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리 때문에라도 이 법 안 된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맡을 때 세무사건 수임해가지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27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막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왜 다른 데다 다 들러붙여가지고 가족까지 일가 친족까지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행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김영란법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국회에서 국회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 합의문 내용 두고 싸우는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요. 후반기 국회는 상임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합의도 아닌데 새로운 정무위원들이 그 약속을 과연 지킬까요? 거기서부터 논의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게 맞습니다. 걱정이 원점에서 되시는 다시 거군요. 시작된다는 겁니다. 쇳불도 당기면 빼라고 했는데 예. 못 빼면 앞으로 국민한테 굉장히 큰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러게요. 국민들 관심 시들해질 때까지 혹시라도 기다리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 이 의심을 씻어야 될 겁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